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를 국민 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신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제가 미국을 5박 7일 다녀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을 워싱턴의 정가를 비롯한 여러 곳에 로비 자금을 뿌리고 있다. 이것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전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저들이 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9명 중에 6명, 곧 이제 1명 더 추가하면 7명이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에 8명이 좌파 성향으로 임명을 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법적인 최고기관들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념이 같은 사람들로 채워두면서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항들을 그들 뜻대로 가겠다라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위헌 소송, 정원 소송에서 소송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분명하게 1965년도에 한일 기본 조약을 어겼고, 그 지소미아 파기에 따르는 국제적인 협약 절차, 조약 절차를 어긴 것이 맞고, 그렇다면 당연하게 헌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아주 쉽게 기각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헌법재판소로 자기의 사항들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이틀 전에 이재명, 양정철, 또 그 실질 핵심 세 사람이, 비문, 친문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대법원에 있어서 당연한 법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빠져나가고 자기들이 막을 것은 막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들은 허평한 대표님 말씀대로 의회를,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주의 연방제를 가기 위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두 군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언론 같으면은 이 한 건 한 건들이 대단히 파괴력이 크고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정권을 정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미국 갔을 때 백악관 기자를 통해서 들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최용해가 연말까지 제재 완화 및 기타 계산서를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미국에다가 엄포를 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제2의 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굉장한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북한에 대한 발언 중에 가장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 시점이 ISIS의 리더인 알바그다디가 폭사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폭사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에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미국에 대한 로비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됩니다. 12번의 방사정포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놓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형 무기 실험장으로 한반도를 이끌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사시에 북한이 핵을 쓸 건가 안 쓸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보에 구멍이 나고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러한 도발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함부로 그 입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예상 못한 도발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상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언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 하나가 다음에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심판에서 중요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다 이렇게 국한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조약 체결을 한 기본적인 생각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한미일 동맹이 어려움으로 해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잘 되고 있지만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강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체결한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한일의 문제로 국한하자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압박을 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연기하는 쪽으로 파기를 파기하고 연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뛰어넘어 한미일 간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먼저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소미아다. 그러므로 해서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한일 간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들과 대단히 많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중국과 삼불에 선언을 했어요. 삼불이 그 당시에 이 국내 정세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 삼불에 대한 저항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삼불이라는 것은 사드 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한미일 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에다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제시한 삼불 정책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삼불 정책에 따라서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고자 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연방제는 그 대상이, 그 상대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3대 세습 정권, 또 대한민국의 토착 발갱이 사회주의 반미주의자들이 뭉쳐서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진행을 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삼불 정책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삼불까지 제시하면서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야말로 친중 정권이고, 소위 말하는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윈윈을 위한 협조를 하지만은 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한미 동맹 기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군사 문제는 중국은 대한민국의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가는 길은 사회주의 동맹을 위해서 중국한테 모든 것을 내주고 미국과 멀리하겠다라는 친중 원미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보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돌아가는 이 국제 질서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연방 제로의 길이 훨씬 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가 있다,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연대, 3국연대를 기반으로 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철저한 안보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지금 그 조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국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조국에 대한 특검 국회 청문회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한 것은 조국이 물러나자마자 법무부 차관, 또 이성윤 검찰국장과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씨가 직접 불러서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다가 이제 권력 게이트 조사에 대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조국 문제는 조국 가족 사기단의 문제도 있지만은 권력 게이트입니다. 이 권력 게이트 문제가 굉장히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그것도 야당 인사들이 대단히 많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들이 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급하게 만들었느냐? 권력형 게이트, 소위 말하는 권력 누수 현상으로 나오는 권력형 게이트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조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력형 게이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단순하게 인권 차원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수 있는 권력형 게이트를 원천 차단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게이트가 지금 조국 사건뿐만이 아니라 조국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권력형 게이트가 벌어지는데 언론이 이것을 기사화하지 못하고 언론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권력형 게이트를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겠다는 것이 그들의 의도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현재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국민의 저항이 일어나고 권력형 지금 문재인 정권은 소위 말하는 정권 말기에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 현상이 일어나는 권력형 게이트를 근본적으로 막겠다. 막는 것이 권력형 게이트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압수수색은 2018년에 비해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20% 가까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부분도 약 한 15%에서 16%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3번이나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전 국민이 조국 가족 사기단에 대해서 이제는 실체를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3번이나 기각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 법의 불공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문제로 봐서는 우리 공화당이 좀 더 가열찬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설프게 그들의 노름에 혹은 자유한국당과 같이 비스무리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가야 될 길은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얘기들에 왼손도 주고 오른손도 주고 이러다 보면은 몸통까지 다 뺏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호, 두 번째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에 대한 분명한 탄핵 주동자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이 세 개의 원칙은 불변입니다. 어설프게 잘못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투쟁이 거의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치 32년 했습니다. 판은 우리 공화당이 이기는 판이에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부터 대단한 에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이 공천파동을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대단한
지금 내부 내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인적 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구조로는 새로운 사람을 들이도 그 새로운 사람을 들인다고 해서 공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데 급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엄청난 내용에 시달리고 그 징조가 지금 보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임명진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황교안까지 그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인적 쇄신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지 않고 21대 국회에 국회에 몇 사람 넣어봐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다음에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국회를 가겠다는 사람은 감옥 갈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왜? 이 체제 역사 싸움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 21대 국회부터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티끌만큼이라도 약점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쉽게 내가 국회에 가야 좀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길거리에서 투쟁하다가 피를 흘리면서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을 가든지 이런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권력기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다 장악대가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헌법소원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재명 건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떻게 그 일에서 벗어나는지 그들은 벌써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강력한 투쟁밖에 없다. 그리고 좌파 독재 정권이 체제 역사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국민을 믿고 체제 역사 싸움의 한 중앙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3년 가까이 이 거리 투쟁, 아스팔트 투쟁을 하는 이유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사회주의화, 또 독재 장기 집권 업무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저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 그대로 투쟁의 열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의 이 판을 보면은 강력한 투쟁 말고는 방법이 없는 판입니다. 어설프게 선거 가까이 왔다 해가지고 손을 잡으면 안 되는 탄핵 찬성파들의 주동자들이 있는 그들과 어설프게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토요일 집회 때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유승민과 김무성하고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자신이 있으면은 유승민도 받아들이고 김무성을 내치지 않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